속보. 지위랑 4배나 차이. 미국이 믿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 전투기 엔진 초고속 개발. 국산 엔진 KF-21. 모든 기록 경신. 방위사업청의 첨단 항공엔진 관련 로드맵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방사청의 로드맵에 맞춰 향후 개발 시점과 종류, 업체 간 협력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항공엔진 로드맵은 연내 수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술 수준, 과제 방향, 미확보 기술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2030년대 초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출력의 항공엔진을 개발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2026년 양산에 돌입할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에서 400 엔진과 대등한 수준이다. 출력은 비슷하더라도 연료 소모율이 10에서 15% 향상된 엔진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1만 lb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의 구현을 국내 기술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6세대 전투기는 기체 자체의 성능 개량뿐만 아니라 일대의 유인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며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방산업계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대략적인 목표만 제시돼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로드맵이 나오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항공엔진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통과하면 향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사업 승인 및 예산 반영 등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해외 선도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체계 종합을 어떤 업체가 맡게 될 것인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체계 종합 업체는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시험, 통합 등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또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발주처와도 직접 소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K2 전차는 현대로템 48,650원 200.41%, 천공지대공 미사일은 리넥스1 20만 3,500원 6,903.51%, 이 체계종합업체를 맡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1만여 대의 엔진 라이선스 생산 경력을 갖췄다.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엔진 전반에 걸친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했다. 가스터빈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항공엔진과 작동 원리 구조가 유사하다. 두 회사는 개발 논의 초기에는 각각 엔진 개발에 나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측의 설득으로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한 업체가 체계 종합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고 다른 업체는 부품 등을 생산하며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오션
울산급 배치 최초 양산의 길조 잭팟.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들이 해군 차기 호위함인 줄산급 배치 최초 양산에 참여하며 총 1조 25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오션은 지난 18일 방위사업청과 울산급 배치 1, 2번함 건조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계약 금액은 8,39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11.3% 수준이다. 울산급 배치는 우리 해군이 1980년부터 40년 이상 운용해 온 첫 국산 호위함 줄산함을 대체할 신형 호위함을 4개 단계에 걸쳐 확보하는 사업 중 마지막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 2,525억 원이며 이번에 발주한 2척의 함을 포함해 총 6척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하나오션으로선 울산급 배치 6번함에 이어 후속함도 수주한 셈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는 일이나 다름없단 설명이다. 울산급 배치의 경우 배치 5-6번함과 비교해 외형이나 배수량의 변화는 없지만 스마트 호위함이란 점에서 크게 차별화될 전망이다. 울산급 배치는 성능이 개량된 전투체계와 무장사종, 함대함 유도탄 전술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 어뢰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외에도 신규 장비인 근접방어 무기체계와 전자전 장비의 체계 통합이 이뤄진다. 이 밖에 승조원의 운용 및 거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이버 및 무인기 위협에 대응 가능한 체계, 미래 병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당사는 2000년 이후 신규 전투 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I3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한 업체로 현재 우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했다면서 울산급 배치 1, 2번함도 성공적으로 인도의 해군력과 자주 국방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시스템도 이날 울산급 배치 1, 2번함의 전투체계를 포함해 총 9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1,867억 원 규모로 작년 매출액의 7.6%에 해당한다. 하나시스템은 케미스를 일부 개조해 공급할 방침이며 이외에 다기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도 공급한다. 3. 북도발 시 생방송 준비한 KTV, 국지전 유도 정황 알았나? 한국정책방송이 원장 지시로 지난 10월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 지침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침을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 KTV가 사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V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 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 상황 출연자 풀을 확보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KTV 방송보도부는 같은 달 16일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 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제작안을 보면 KTV는 북한 기습 도발 시 일과 시간 오전 9시 밤 8시 30분 야간 밤 8시 30분 다음날 오전 9시 휴일로 나눠 특보를 송출하고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출입기자를 주야 이 교대로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보에 출연할 북한 도발 관련 전문가 8명도 섭외했다. KTV는 이 의원실에 지난 7월 이 원장 지시로 준전시 상황, 전시 상황을 포함한 KTV 재난대응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고 원장이 전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10월 들어 남북관계가 심하게 경색되자 이 원장이 매뉴얼 보안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은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KTV는 북한 무인기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돼 이 원장이 북한 도발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는데 북한 외무성은 KTV 정례 제작회의 다음 날인 10월 11일에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공식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가 아닌 KTV가 10월 무인기 사건이 알려지기도 전에 북한 기습 도발을 염두에 둔 생방송 제작안을 만든 게 매우 수상하다며 KTV가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전달받거나 계엄 준비 상황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TV가 계엄에도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닌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